여러분 안녕하세요, 준우입니다. 오늘은 스텔라이브 2기생들이 3D 데뷔를 한다고 해가지고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근데 원래 이 스텔라이브 2기생 3D 망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뽑았다가 또 망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욕 댓글이 엄청 달릴까봐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이유로 바꿨거든? 너네들은 어떤 썸네일이 좋아? 어쨌든 오늘은 조금 사려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3D 데뷔라고 했는데 이게 3D 라이브 맞냐는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일반적으로 3D 모델링만 공개하는 3D 모델링 데뷔랑 3D 모델링으로 춤과 노래를 부르는 콘서트 같은 3D 라이브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스텔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3D 데뷔라고 말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3D 라이브 콘서트를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치지직에서 하는 3D 데뷔라는 것도 3D 라이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칸나랑 윤희가 3D 데뷔라고 하고 3D 라이브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을 거다 이겁니다. 자, 일단 스텔라이브 2기생 3D 데뷔 방송 일정을 한번 봅시다. 보면 22일이랑 23일 이틀에 걸쳐가지고 6시에서 7시, 7시에서 8시, 6시에서 7시, 7시에서 8시, 하루에 1시간씩 2명이 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좀 의아한 게 있죠. 뭐가 의아해? 이거 유튜브가 아니네. 3D 라이브를 하는데 유튜브가 아니라 치지직에서 한다고? 좀 의아하죠. 스텔라이브 3D 데뷔를 치지직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 원래 스텔라이브 3D 데뷔는 유튜브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이기생에서 갑자기 치지직 채널에서 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왜 갑자기 유튜브가 아니라 치지직에서 할까? 그쵸?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네이버에서 버추얼 콘텐츠 특화 스튜디오인 모션 스테이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네이버가 자사의 라이브 방송 플랫폼인 치지직을 위해 가지고 요런 스튜디오를 만들어 줬는데, 그래가지고 치지직에서 활동하는 버튜버를 대상으로 치지직이 너네들 이 스튜디오 이용하고 싶은 애들은 신청서 내라 이래가지고 지금 이용자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스텔라이브 2기생의 3D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 치지직에서 모션 스테이지에서 하는 거를 홍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스텔라이브의 컨텐츠를 만들어 준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방송 송출이 유튜브가 아니라 치지직이다 보니까 유튜브 송출이 아니라 치지직 송출인 거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특혜 논란이 또 터졌죠. 왜 특혜 논란이 터졌냐면, 지금 보면 치지직이 참가 신청서를 받는 신청 자격이나 이런 거를 공개를 했었는데, 치지직 버추얼 스트리머일 것, 경기도 성남 소재 스튜디오 방문이 가능한 스트리머,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4월 이용하는 사람은 3월 10일부터 16일까지 신청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뭐야, 스텔라이브는 지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 마감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3월 22일에서 23일날 공연을 한대. 게다가 이용하는 시간대도 웃긴 게, 광학식 모션 캡처 스튜디오 단독 사용하는데 평일에 5시간 동안 사용을 가능하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3월 22일이랑 3월 23일이 언제인 줄 알아? 토요일이랑 일요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평일에 5시간을 대여를 해준다고 했는데 얘네들은 주말에 저녁때 시간대를 배정을 받은 거야. 이게 특혜가 아니야. 특혜야 아니야. 특혜 맞잖아. 그쵸? 얘네들은 지금 치지직 스튜디오한테 특혜를 받고 있다 이거죠. 근데 뭐 이거 특혜니까 공평하지가 않다, 불공평하다 이러면서 논란이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스텔라이브가 파트너고, 파트너라면 이 정도 특혜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얘네들이 주말에 이렇게 대여를 해준다는 거는 애초에 처음부터 이 스튜디오 운영을 평일에는 신청받은 애들한테 풀어주고 주말에는 자기들의 컨텐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원하는
그런 파트너 스트리머들 위해 가지고 비워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스튜디오를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너네들을 위한 컨텐츠를 제공할 테니까 파트너들은 말해라 이래 가지고 파트너들을 위해 가지고 주말은 따로 빼놓은 게 아닌가 요렇게 예상이 된다 이겁니다. 추측이야. 다른 데서 할 수도 있어. 조누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조누가 틀렸다? 그러면 와 조누 유튜브 채널 와서 조누 이 새끼 아는 거 좆도 없으면서 뇌피셜 아가리 쳐털다가 틀렸네?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그쵸? 자 일단 요 2기생 3D 데뷔가 굉장히 불안한 이유가 뭐냐, 스텔라이브는 국내 최정상급의 3D 라이브 퀄리티를 자랑을 했었어요. 실제로 1기생 칸나랑 윤희의 유튜브 3D 라이브를 보면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그 퀄리티가 상당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유는 일본의 대기업인 브레이브 그룹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칸나랑 윤희의 유튜브 3D 라이브를 얘네들이 제작을 해서 그래. 그래가지고 스튜디오도 자체 스튜디오로 퀄리티가 어마어마하게 완성이 돼버린 거야. 장난 아니었다니까. 나는 솔직히 스텔라이브 3D 라이브 기대 안 했거든. 에이 처음 하는 3D 라이브니까 또 허접하겠지. 국내 기업이 퀄리티가 좋은 데가 없다 보니까 다 허접한 퀄리티로 좀 프레임도 떨어지고 허접한 거 하나 나오겠지. 근데 처음이니까 어쩔 수 있나 만족해야지 이러면서 기대 하나도 안 하고 봤는데 일본의 버튜버 퀄리티로 3D 라이브가 나와버린 거야. 진짜로 깜짝 놀랐다니까. 그런데 이번 2기생 3D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취지직 송출인 거야. 야, 그러니까 이거 취지직 송출인 거 보니까 브레이브 그룹이 협력한 컨텐츠가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죠. 협력사가 네이버인 거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안하다 이거예요. 유튜브 송출이었으면 브레이브 그룹 제작일 텐데 취지직 송출인 걸로 봐가지고는 네이버 제작 지원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이버의 스튜디오에서 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 이겁니다. 자, 강지랑 취지직이 협력하는 이유는 뭐냐? 일단 스텔라이브가 국내 기업이고 취지직이 활동 플랫폼이기 때문에 뭐 해외 기업보다는 국내 회사랑 협력하는 게 더 좋습니다. 국내 기업이랑 협력하는 게 좋은 전략이에요. 왜냐면 해외 기업이랑 하려면 소통 문제도 있고 비용 문제도 있단 말이야. 맨날 일본 가서 촬영해야 되잖아. 근데 국내에 있으면 차 타고 스튜디오 방문하면 되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국내 기업이 퀄리티가 올라온다는 가정하에는 국내 기업이랑 협력을 늘리는 게 맞다 이거죠. 게다가 취지직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이 네이버가 그런 스튜디오를 대여를 해준다잖아. 이거는 굳이 거부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퀄리티가 낮건 뭐 좋건 나쁘건 간에 일단은 해주겠다는데 뺄 거는 없다 이거죠. 일단 해보고 괜찮으면 쭉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다시 브레이브 그룹한테 미안하다 다시 한 번만 도와줄 수 없냐 바짝 엎드리는 거고. 그쵸?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간에 국내 기업의 스튜디오들도 수준은 올라갈 거고 제작 기술이 올라갈 겁니다. 일본도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능숙해지고 퀄리티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네이버가 지금 처음에서 불안하다는 거지. 하다 보면 퀄리티가 올라갈 거는 당연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불안한 점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일단 네이버는 3D 라이브 제작 경험이 없어요. 3D 모델링, 트래킹, 모션 캡처 이런 기술은 미국의 헐리우드 회사, 영화 회사, 그 다음에 뭐 글로벌 게임사, 국내 회사도 포함합니다. NC소프트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버추얼 회사, 홀로, 니지, 브레이브 그룹 등, 그 다음에 일본의 음반사, 소니, 에이벡스 요런 애들이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야. 자체 스튜디오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버튜버 사업이 굉장히 떡상하니까
국내에서도 요 관련된 기술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네이버도 이 사업에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3D 버추얼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만들어가지고 치지직한테 너네들 써라 해가지고 치지직이 그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컨텐츠 제작에 나서고 있다 이거죠. 일단 3D 모션 캡처 기술 같은 경우에는 국내 게임사들도 이거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모션 캡처를 이용한 3D 컨텐츠를 만들 역량은 있어요. 이걸로 게임을 만들었었다니까. 그쵸?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네이버는 게임사가 아닙니다. 네이버는 게임을 만든 적이 없다고. 이 3D 모션 캡처 기술을 사용해서 컨텐츠를 만든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튜버 3D 라이브는 단순히 기술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연을 제작한 경험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기술로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공연 제작 능력도 없고 3D 컨텐츠로 뭐 게임을 만들었다거나 그런 경험도 없는 거야.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고 스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네이버 굴지의 대한민국 IT 대기업이 네이버가 돈을 댔다고 해도 결국에는 만들 수 있는 기술자들이 경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좋은 퀄리티의 3D 라이브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뭐 아까도 말했듯이 네이버는 게임사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돈이 있으니까 장비는 갖다 놨는데 그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 숙련자가 있냐 하면 없을 거다 이거죠. 그리고 이 3D 라이브를 제작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IT 기술자뿐만 아니라 뭐 뮤지컬을 만든다든지 공연을 만들었다는 그 관계자가 필요하단 말이야. 어떤 식으로 공연을 구성을 해야 되는지 그런 전문가도 필요한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필요해? 그냥 다룰 수 있는 기술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기술자만 있을 가능성도 높는데 그 기술자가 숙련도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이 3D 라이브가 걱정이 된다는 거야. 그쵸? 근데 존우가 이런 말을 하면 야 존우야 대기업인데 어련히 잘하겠지. 어? 네가 뭐 되냐? 네이버를 의심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쵸? 근데 실제로 과거에 카카오가 3D 트래킹을 이용해가지고 소녀 리버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어요. 이때 아랫 사람을 여자 아이돌 데리고 와가지고 버티버 시키면서 방송을 만들었는데 이 자체 방송 플랫폼에서 프로그램 제작 경험까지 있는 놈들인데도 개같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게다가 얘네들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 경력까지 있는데도 망했단 말이야. 근데 네이버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경력도 없고 3D 라이브 3D 컨텐츠 제작 경험도 없어. 게임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근데 카카오도 실패했는데 네이버라고 성공하겠냐고. 그쵸? 물론 언제는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시행착오는 누구나 겪을 거고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는 건데 결국에는 이 스텔라이브가 치지직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치지직 제작 지원으로 만들어지는 3D 라이브라면 이 치지직의 3D 라이브 컨텐츠 제작에 실험대 역할을 한 거다 이거죠. 네이버 3D 스튜디오 실험치 1호가 된 겁니다. 퀄리티가 그래도 좋게 나오면 잘 된 거고 근데 아직 우리가 결과물을 받아보진 못했잖아. 그러니까 불안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쵸? 카카오랑 네이버를 따지면은 카카오가 더 대단합니다. 왜? 카카오는 카카오톡 성공했잖아. 네이버 라인 국내 시장에서 밀렸잖아. 카카오 저기 대놓고 카카오 오리지널 컨텐츠로 방송 프로그램도 만들어. 네이버 망했잖아. 물론 네이버도 좋은 거 많죠. 네이버 쇼핑도 있고 뭐 카카오도 쇼핑 있고 네이버 검색어도 있고 카카오 검색은 망했어요. 다음을 인수했는데 다음 망해가고 있죠.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방송 프로그램 경험이나 방송 프로그램 제작 같은 거는 카카오 쪽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카카오 뱅크도 있고 간편 결제도 있고
카카오가 우위를 점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압도한다고 말할 수는 절대로 없어. 라인이 동남아랑 일본에서 존나 잘 나간다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손 마사요시한테 첫 뺏겼어요? 멍청한 소리 좀 하지마. 그 일본 거잖아. 자 일단 스텔라이브 위기생 3D 라이브 망하면 데미지가 상당합니다. 왜냐면 사람이 잘하다가 못하면은 욕먹어요. 근데 못하다가 잘하면 박수를 받습니다. 그쵸? 너 열심히 했구나. 너 노력했구나. 그쵸? 연주가 노래를 못 부르다가 잘 부르면 아유 연주야 너 열심히 했구나 하는데, 연주가 잘 부르다가 못 부르면 야 너 3D 라이브 있는데 몸 관리 안 하냐? 제대로 준비 안 해? 이렇게 하면 욕을 먹는다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스텔라이브 2기생 3D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1기생이 워낙 잘했기 때문에 2기생을 3D 라이브 망쳐버리면은 이거는 회사가 왜 1기생보다 2기생을 지원을 안 해주냐, 요런 책임론이 발생을 한다니까. 그쵸? 물론 고퀄리티로 완성이 된 거는 그 브레이브 그룹의 지원을 받은 유튜브 라이브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유니의 12만 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유니의 12만 콘은 망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가지고 막 차별 논란도 터질 거라니까. 1기생 라이브는 그렇게 잘 만들어줘 놓고 왜 2기생들은 차별하냐, 이래 나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 유튜브에서 브레이브 그룹이 만들어줬던 그 퀄리티가 나와야 된다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2기생 3D 라이브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은 스텔라이브 지금 현재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 왜? 칸나, 헤비, 이브 때문에 그래. 얘네들이 왜 나갔을까? 회사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나간 거 아닐까? 칸나는 이제 개인세로 활동한다는데? 칸나는 헤비로 가수한다는데? 그쵸? 그래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뒤숭숭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헤비 이야기 금지 땅땅땅 하면서 어떻게든 수습해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2기생 3D 라이브로 분위기 반전을 시켜가지고 스텔라이브 팬덤의 충성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2기생 3D 라이브가 망한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칸나야 너 나가길 잘했네. 강지가 2기생들 제대로 지원을 안 해주더라. 너도 이런 미래를 예견하고 나간 거 아니니? 이딴 소리 나온단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칸나가 나가도 스텔라이브는 잘 나가고 스텔라이브는 이 정도 고퀄리티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어필을 하고, 남아있는 애들한테 스텔라이브에 남아있으면 이런 개쩌는 3D 라이브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이기생들의 충성도를 높여줘야 된단 말이야. 그쵸? 나갈 생각 못하게 저기 호로라이브처럼 4억 벌 수 있는 회사처럼 만들어야 된다고. 맞아 아니야? 그래가지고 미코가 그랬잖아. 4억 벌 수 있는 회사를 왜 쳐나가지? 이러면서 나간다고 하는 사카마타 조롱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후에 누가 나간다, 누가 졸업한다, 은퇴한다 이러면 저기 호로라이브의 사쿠라 미코처럼 스텔라이브 멤버 한 명이 우리 회사 좋은 회사다, 우리 회사 돈 많이 벌고 우리 회사에 있으면 1년에 한 번 생일 때마다 고퀄리티 3D 라이브를 해주는데 왜 나가지? 요런 말이 절로 나오게끔 소속 버튜버들이 알아서 뿌락지 짓거리를 하게끔 충성도를 강화시켜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2기생 3D 라이브가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고, 칸나가 없어도 스텔라이브가 건재하다는 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1기생보다 무조건 좋아야 됩니다. 왜냐면 옛날에 했던 것보다 퀄리티가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야. 1년 전 거랑 비교해가지고 1년 전 것보다 떨어진다고 하면 욕 처먹는다니까. 그렇죠? 근데 1년 전에 너무 잘해가지고 브레이브 그룹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돈 발라가지고 만든 거라서 이 퀄리티 따라가기 진짜 힘들거든. 야, 고민이 될 겁니다 진짜로. 진짜 칸나 라이브 모델링도 좋았고 움직임도 매끄럽고 다 좋았어요. 유니 거도 좋았거든. 이기생이 과연 이 정도로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근데 지금 뒷모습만 봐도 조금 3D 모델링의 퀄리티가 걱정이 되거든. 앞부분을 봐야지 알겠는데 좀 폴리곤이라든지
세심한 표현보다는 조금 각진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 괜히 불안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걱정이 돼. 아니 브레이브 그룹이면 걱정 안 하는데 브레이브 그룹 제작이 아니라 치지직 제작이라니까. 그래가지고 걱정이 된다 이거죠. 미추면 그나마 나은데 미추도 브레이브 그룹의 퀄리티를 못 따라가요. 일본 대기업 스튜디오 빌려서 만든 거라니까. 야 강지가 일본 대기업이랑 접촉해가지고 이거 만들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니까 진짜로. 야 그때 강지에 대한 존경심이 막 생기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부터 질문하던 이기생들 노래 실력은 과연 어떨까. 그쵸? 일단 이기생 3D 라이브에서 가장 기대되는 건 포스트 칸다를 노리는 스텔라이브의 우타히메 아카네 리제, 정열의 리제가 굉장히 기대가 돼요. 조누가 이제 칸나의 빈자리를 채우는 거는 리제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팬들은 리제보다 이제 초나가 맞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난 개인적으로 가장 비슷한 거는 리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리제가 노래를 잘하거든. 이미 노래 검증도 끝냈고 칸나랑 커버곡도 올린 적 있어. 오리지널 곡인가? 그것도 한 적 있고. 그런데 라이브 능력은 조금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듣고 있단 말이야. 칸나보다는. 칸나가 대단한 게 칸나가 라이브로도 노래 수준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리제가 칸나급의 라이브 능력이 될까? 요런 우려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리그로제 같은 애들은 개패입니다. 리그로스 같은 애들이랑은 비교를 불허해요. 굉장히 노래를 잘하고 어쨌든 기대할 만한 퀄리티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된다. 리그로제 나도 말이 자꾸 헛나오네. 자, 그 외에는 시라유키 히나가 노래를 좀 잘하죠. 근데 히나 같은 경우에는 춤은 좀 안 출 것 같아. 그냥 가만히 서서 노래만 부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열심히 준비해서 궁디빵디 흔들어줬으면 좋겠거든. 근데 얘가 좀 발라드 위주로 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리즈는 좀 다양한 장르로 해줄 거라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시로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충 기타 치고 노래하겠죠. 근데 마시로는 좀 컨셉을 좀 잡아야 돼. 아티스트 병에 걸려가지고 아티스트인 척 노래하는 애들은 없어야 됩니다. 역캠이 3D 라이브 할 때는 육수를 우려야 돼요. 궁디빵디 흔들면서 귀여운 안무를 추면서 민나 아리가또 하면서 해야 된다고. 유니처럼 해야 된다니까. 그렇죠? 사카마타처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타비 같은 경우에는 윤이죠. 윤이보다는 조금 더 잘 부르는데 목소리도 내 취향이 아니고 노래 스타일도 내 취향이 아니고 이제 노래 취향도 나랑 좀 안 맞더라고. 개인적으로는 타비가 제일 기대가 안 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3D 라이브가 가장 기대되는 이유가 뭐야? 얘가 평소에 방송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가 드디어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3D 라이브거든. 그래가지고 3D 몸을 얻어가지고 이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최대한 몸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춤을 준비해 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런 춤이라는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볼거리가 컨텐츠가 되는 거라서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버튜버 업계 초창기 때는 이제 데뷔 방송 때 3D 모델링 데뷔 방송 때 줄넘기도 하고 야구도 하고 검도도 하고 다양한 걸 했단 말이야. 다양하게 움직이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림보도 하고 앞구르기도 하고 별거 다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서서히 그런 게 지루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는 거의 춤이랑 노래를 메인으로 콘서트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스텔라이브도 아이리칸나 때 보면 춤과 노래를 준비를 해 왔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번 2기생 3D 라이브도 처음에 춤추고 노래하고 중간에 좀 잡담하다가 또 뒤에 마지막에 또 춤이랑 노래 이런 식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죠.
지금 스텔라이브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애는 부키라고 생각하고 부키, 리제, 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야. 자, 그리고 이제 네이버 스튜디오가 불안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리제 억바한다고? 리제 노래 잘하지 않냐? 부키가 1등이라니까. 나는 부키가 1등이라 생각해. 부키, 리제, 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임박여인 버튜버 같은 애들은 가수가 아니라서 노래를 잘 못해요. 커버곡이 좋다, 노래를 잘한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버튜버 수준에서, 임박여 수준에서 노래를 잘한다는 거지 가수급이 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커버곡들이 좋은 이유는 믹싱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완성품을 듣는 거기 때문에 좋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유튜브 가수들이 이제 라이브를 못한다, 이런 식의 인식이 있었던 게 바로 유튜브에서 가수급으로 노래 잘한다는 애들이 진짜로 오프라인 공연을 해가지고 들으러 가면 개같이 못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인식이 굳어진 거다, 이거죠. 우타이테들도 인터넷에 올린 거랑 라이브 공연의 퀄리티가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진짜 우타이테들 중에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가수랑은 못 비빈다는 인식이 강해요. 물론 그게 사실이긴 한데 우타이테 중에서도 가수급으로 잘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엄연히. 하나땅이 그렇죠. 어쨌든 버튜버 3D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내용을 편집해가지고 녹화한 영상을 송출하는 형태로 발전을 했어요. 왜? 옛날에는 라이브 하다가 라이브로 하니까 버튜버 애들이 노래를 너무 못 불러가지고 퀄리티가 좆박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괜찮은 퀄리티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녹화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제도 모르고 버튜버들 중에서 녹방으로 안 하고 자꾸 라이브를 고집하는 애들이 생긴단 말이야. 자기는 아티스트라면서 라이브를 하겠다 막 이래. 밴드 불러달라, 라이브 연주에 맞춰가지고 노래하겠다, 이딴 소리 하는데 토키노 소라, 루이, 사카마타, 스이세이 몇 명들이 있어. 그쵸? 근데 스이세이 외에는 죄다 라이브 좆박았다 이거죠. 근데 스이세이도 많이 좆박았어요. 근데도 끊임없이 계속 라이브를 고집하면서 요즘에는 그나마 문제가 덜하죠. 근데 스이세이도 맨날 좆박았었어.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스텔라이브 2기생대 3D 라이브를 라이브로 송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이게 굉장히 불안하다 이거죠. 왜 네이버는 녹방을 안 하고 라이브로 송출을 할까? 그쵸? 그 이유는 일단 초창기 때 3D 라이브의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따로 편집할 인력이 없어가지고 라이브로 그냥 송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스트리머 실력이 개판이라서 녹방으로 변한 거였단 말이야. 근데 여전히 요즘에도 스튜디오로 송출하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라이브 능력이 뛰어나서 라이브 송출하는 게 아니라 스튜디오를 빌린 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업체 소속인데 중소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체 스튜디오가 없어요. 자체 스튜디오는 호로라이브 니지산지 대기업만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중소기업이나 개인세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 스튜디오가 없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스튜디오에 비용을 내고 대여를 해요. 그래가지고 대여하는데 비용이 들고 시간도 정해져 있고 편집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지금부터 제가 노래를 할 테니까 찍어주세요 해가지고 그 찍은 편집본을 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이제 유튜브 방송 켜가지고 그 영상을 튼다 이겁니다. 물론 라이브 송출 안 하고 빌린 시간 잔뜩 녹화하고 해도 괜찮은데 그게 없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 인력이 부족하고 그냥 어차피 스튜디오 내에서 라이브 송출 환경도 제공하는데 라이브로 하면 되지, 이래가지고 라이브로 하는 친구들이 여전히 존재를 한다 이거죠. 그리고 스텔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치지직이 스튜디오를 치지직 버튜버한테 대여를 해주면서 평일에 5시간 대여인데 스텔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3D 라이브가 토요일 일요일이죠. 이게 네이버 모션 스테이지가 주말에는 대기업이나 파트너들 그리고 자기들 컨텐츠를 위해 가지고 주말을 비워준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 스튜디오 사업은
이제 잘 나가는 애들을 위에 가지고 주말에 비워두고 주말에 뭐 취지직에 침착맨이라든지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오면 주말에 방송할 수 있도록 주려고 비워둔 겁니다. 그리고 컨텐츠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이 진짜 황금 시간대죠. 평일보다 당연히 주말에 시청자가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텔라이브가 주말에 라이브를 할 수 있는 거는 감사한 거죠. 스튜디오가 평일에만 문을 여니까 평일에만 장사를 할 거니까 너네들 또 3D 라이브 평일에 해라 이러면 굉장히 큰 손해를 봤을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런데 취지직이 주말에 하게끔 해줬기 때문에 스텔라이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득이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게 뭐냐면은 3D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동안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시간이 촉박해서인지 스튜디오를 이제 2주 연속 빌릴 수가 없었던 건지 하루에 1시간씩 2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 연속 공연인 거야. 그러면 이게 좀 힘들어요. 6시부터 8시까지 3D 라이브를 보라고? 나는 조금 피곤할 것 같거든? 지겨울 것 같고. 그쵸? 이게 3D 라이브를 2시간 보는데 2시간 내내 재밌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너네들 자신 있냐고. 2시간 내내 재미를 꽉 채울 자신 있냐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된다 이거죠. 아니면은 이 치지직 스튜디오를 빌리는 거는 이제 2시간 연속으로 하는 거는 이제 이기생들 단체 3D 라이브 하면서 4명이 같이 했으면 좋겠어. 단체로 치지직 스튜디오 빌려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생일날에는 하루에 1시간씩 한 명씩 따로따로 3D 라이브를 하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호로라이브가 호록스 때부터 이제 호록스 이후에 데뷔하는 기수들한테 이런 식으로 3D 라이브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틀에 걸쳐 가지고 2시간씩 한다는데 지루하지 않을까 걱정이 조금 된다 이거죠. 게다가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방송 시간대가 너무 이른 시간대입니다. 원래 인터넷 방송의 황금 시간대가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밤 8시부터 10시가 황금 시간대거든. 그래가지고 버튜버의 3D 라이브는 대부분 8시나 9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1시간 동안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때가 황금 시간대라서. 그쵸? 근데 스텔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저녁 6시나 7시에 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른 시간이긴 합니다. 근데 아마 뭐 평일이 아니라 주말인 게 다행이긴 한데. 근데 뭐 현지 오프라인 공연, 유료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공연장에 참가해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막차 시간까지 생각해가지고 6시, 7시 시작이다. 뭐 이러면 그래도 주말이면 그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공연을 보러 가는 게 돼요. 그쵸? 근데 인터넷 송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런 시간이면 시청자가 별로 안 나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게다가 유튜브도 아니고 치즈직인 만큼 시청자나 조회수에 관해 가지고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예요. 게다가 치즈직 지원으로 치즈직에서 송출하기 때문에 치즈직에서 유튜브 동시 송출을 못합니다. 결국 치즈직에서 하고 나서 그거를 편집해 가지고 유튜브에 올릴 수밖에 없다 이거죠. 유튜브 라이브가 아니면은 결국에는 뭐 라이브 시청자라든지 아카이브 이제 라이브가 알고리즘에 뜬다든지 요런 식의 혜택은 좀 못 볼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자, 어쨌든 간에 스텔라이브 2기생의 3D 라이브는 잘 뽑혔으면 합니다. 맨날 강지 때문에 맨날 헤비 때문에 강지만 마음고생 심하잖아. 헤비가 나가서 버튜버 데뷔를 하니 가수 데뷔를 하니 이런 식으로 나올 때마다 애들이 자꾸 헤비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강지 배가 속이 쓰렸단 말이야. 그쵸? 근데 이번에 칸나 없는 스텔라이브도 잘 나간다는 거를
스텔라이브 2기생의 3D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보여준다면 오히려 강지가 아니라 헤비가 속이 쓰릴걸. 내가 나갔으면 스텔라이브가 망해야 되는데 스텔라이브가 내가 없어도 잘 나가네 이러면 배 아프단 말이야. 그쵸? 게다가 스텔라이브는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스텔라이브는 잘 나가는데 오히려 헤비 활동이 망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경기장 밖에서 일어나는 장애 경기에서는 결국 강지의 승리로 막을 내릴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2차전이고 장애 경기입니다. 이번에 3D 라이브의 2기생 3D 라이브의 승패가 이제 성공 여부가 이 두 사람의 기싸움의 승패를 좌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기생 3D 라이브가 성공하면 강지는 두 다리 쭉 뻗고 오늘 잠은 꿀잠 자는 거고, 만약에 실패하면 또 속 쓰려가지고 실패한 것 때문에 또 칸나가 깔깔거리고 있겠네.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될 거다 이거죠. 어쨌든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